네, 어떤 여배우 나오시는지 매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유, 아이유, 뭐 그냥 비슷한 동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그분을 만나 뵙도록 하고요. 권순우 팀장과 함께 오늘 원전 이야기 예. 완전히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시의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완전히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원전 말고 반도체, AI 반도체를 할 걸 그랬나? 왜? 아니 제가 책도 썼고 아. 오늘 아까 얘기가 지금 엔비디아 고점론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차라리 이 타이밍에 반도체를 한번 아니야. 완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타이밍도 저 뒤에 저는 이제 대기실에서 봤잖아요. 네. 워낙 훌륭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시청자분들이 저 빨리 가라 그럴 건데 예, 그러니까 원전 빨리 오픈만 하고 가요. 그게 나을 것 같기도 네. 합니다. 네. 지금 갈까요 그냥? 아니 그 결론은 얘기해 줘야죠. 예. 결론은 좀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 웨스팅하우스. 네, 우리가 뭐 웨스팅하우스. 수출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발목 잡고 뭐 네. 미국 기술 뭐 사용했네 이러면서 수출 못하게 소송 걸고 하는 이 웨스팅하우스. 제가 이게 저 국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저는 웨스팅하우스를 보면 각설이가 생각이 나요. 각설이 네. 있지도 않고 또 왔네. 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네. 있지도 않고 또 왔네. 이게 잔치집만 되면 오잖아요. 엿 빨리 저 사주고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각설이한테 그 왜 주냐? 네. 와서 회방을 오니까. 아, 근데 각설이가 오면은 딱 그 룰이 있습니다. 각설이도 오래 가는 각설이는 룰이 있어요. 딱 와서 이게 주면 거기서 이제 환영 파티 세레모니를 해주고 가잖아요. 네. 거기서 막 쇼도 하고 그래서 그 오신 분들 좀 재밌게 놀아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좀 과도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예. 문제는 지금 그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어떤 계약 관계가 예. 깔끔하지 않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체코에서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에 왔어요. 체코 원전을 우리나라가 24조 원에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는 좀 많이 보셨을 건데 우리나라가 그 원전 산업이라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안전에 대한 호불호는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그냥 산업적인 얘기예요. 전 세계에 원전이 한 400여 개 정도가 있는데 뭐 지을 수 있는 나라는 몇 개 없습니다. 네. 근데 원전 산업을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산이랑 좀 비슷합니다. 방산처럼 잘하는 나라가 몇 개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 꽤 잘하는 중국, 러시아가 빠집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 남은 데가 별로 없어요. 원전도 중국, 러시아가 꽤 합니다. 네네. 근데 뭐 그 서방에 있는 국가라든지 좀 그 민주 진영에 있는 국가들은 거기서 받을 수가 없어요. 뭐 거기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아니면 뭐 똑같은 기술에 똑같은 방식인데 그냥 거기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 그냥 딱 봐도 좀 찝찝하잖아요. 아이고, 당연히 못 받겠지. 못 받는 건 그런데 네. 방식은 뭐 크게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전은 그러니까 그 전에 그쪽에서 받아 쓰던데도 네. 좀 한국으로 좀 많이 오고 올 수 그래요, 있는 그래요. 상황이 네.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체코의 국가안보부장관이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그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관련한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특이하죠. 안보부장관이 대통령을 만나서 여기 저거잖아요. 장사하는데 둘이 장사하는데 네. 살게요, 팔게요.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국가안보부장관이 그날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거 될 것으로 확신한다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네. 그 왜 산다는 사람하고 그냥 사고 팔면 되는 거지. 네. 그거를 그 나라의 안보보좌관과 그 나라의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뭘 확신한다는 얘기가 좀 이상한 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체코 반독점 당국이 그 프랑스 전력 회사 EDF의 이의 신청에 대한 공식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이 뉴스가 어제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어제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갈등을 풀기 위해 기자재 등 원전 설비를 공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게 뽀치 좀 껴준다는 네, 네, 얘기죠.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그러면 이 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불투명해요. 왜 불투명하냐면은 제가 취재 기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얘기를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원전은?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너 지적재산권 위반이야 네. 라고 해서 소송을 걸면 소송의 이제 그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아닌지 지적재산권이 뭔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반박을 하고 기자들도 기사를 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반박을 안 합니다. 아니야도 안 해요? 뭐 아니에요. 왜 아닌데요?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이러니까 기사를 보면은 좀 어수선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런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데 네.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슬픈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또 역사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웨스팅하우스는 토마스 에디슨의 경쟁자죠. 그렇죠. 네. 네, 조지 웨스팅하우스 교류. 음. 그 유명한 니콜라 테슬라가 웨스팅하우스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류하고 토마스 에디슨하고 둘이 경쟁을 해서 토마스 에디슨의 직류는 졌고 조지 웨스팅하우스의 교류가 이겨서 뭐 희대의 천재라고 불리는 웨스팅하우스의 고용주인 그 역사적인 웨스팅하우스가 지금의 그 웨스팅하우스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한국의 인연을,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좀 대단한 회사인데 뭐 옛날에 뭐 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옛날에 아폴로 11호 달 착륙할 때 네. 요런 거 이거 찍어놓은 영상 있잖아요. 음. 요 영상 찍은 회사, 그 영상의 카메라를 만든 회사가 웨스팅하우스입니다. 별거 다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굉장히 대단한 회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현대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을 때 웨스팅하우스와 6대4 합작법인을 했습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엘리베이터의 기술도 웨스팅하우스하고 함께 공유를 했었고요. 네. 아니,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뭐 원자력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원자력과 상관없이 다양한 사업.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막 했다고. 해요. 그냥 전기 관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에디슨도 발명왕 에디슨이죠. 그렇긴 하죠. 전구왕이 아니라. 네. 에디슨, 그 웨스팅하우스도 그렇게 좀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던 좀 회사고, 이게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그러니까 현대벨리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쉰들러 2대 주주인 쉰들러하고 그냥 매번 싸우고 있습니다. 쉰들러가 2대 주주예요? 네, 2대 주주예요. 쉰들러한테는 양보해야 되지 않나? 왜요? 아 그래도 수많은 유대인들도 구하신 분 아닙니까? 쉰들러 리스트. 조금 무리였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고급 개그라. 그러니까 받쳐드리지 못했어. 아,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좀 웃을 수 있죠. 맞아요. 쉰들러 리스트. 네. 근데 뭐 저희 시청자분들 정도 되면 다 웃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왜 갈등을 빚고 있는 그 쉰들러가 왜 2대 주주냐? 네. 이게 그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산 겁니다. 어허.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현대 엘리베이터는 그 소송할 때만 뉴스가 되는 네. 그런 회사가 좀 돼 있고요. 그럼 이것저것 좀 많이 하던 회사이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가 처음 원전을 만들었을 때 고리 1호기를 만들 때 그때 웨스팅하우스가 지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저 많이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럼 그렇게 대단한 회사는 요새 뭐 하고 있냐라는 것에도 이제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네. 예전 1979년에 미국의 쓰리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거죠? 웨스팅하우스 거는 아닌데 아닌가요? 그때 이제 그 이후에 30년 동안 원전의 신규 건설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예, 예. 네. 그러니까 원전 회사가 30년 동안 원전을 안 졌다 그러면은 뭐 장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도 웨스팅하우스지만 이게 그 기자재 업체들부터 해서 건설사부터 해서 되게 딸리는 생태계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3프로 TV를 30년 동안 방송을 못 하게 한다. 그럼 저희 회사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안 되지. 예, 그런 것처럼 네. 여기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도 용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3대 사건이죠. 그다음 체르노빌 사건은 1986년에 우크라이나에서 발생을 했었고, 여기는 누가 졌는지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 소련에 있는 회사들이 지었다. 뭐 이렇게 정도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2011년에 있었는데 그 3기 중에 2기가 도시바가 만들었던. 네. 근데 요 두 사건은 또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면은 이 이후에 웨스팅하우스가 30년 동안 장사를 못 해가지고 망해서 여기저기 팔려 다니다가 2006년인가 7년쯤에 도시바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사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맞으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사고 두 방에 다 얽혀 있는 웨스팅하우스들이 네네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원조집이다 보니까 원천 기술은 그냥 다 웨스팅하우스가 거예요? 있다. 네. 그리고 프랑스 전력 그 회사 네. 거기도 웨스팅하우스 거예요. 그래요? 네, 그것도 협상을 잘해가지고 기술을 그냥 갖고 있을 뿐이지 그것도 다 이렇게 미국 기술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원조집이다 보니까 그 원천 기술이 워낙 많고 네. 그래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원전을 지을 수는 있는데 그 원천 기술이 되게 탐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옛날 부자 뭐 진짜 뭐 이미 망한 옛날 부자 같은 느낌인데 워낙 옛날 부자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이렇게 기술들이 좀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런 집은 상 하나도 비싼 상이 집은 허름해졌는데도 네. 상은 엄청 비싼 원목 가구 쓰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 쓰던가 보지. 그래갖고 좀 새로운 부자 나와가지고 좀 부자질 좀 하려 그러면은 와서 에이, 쟤네 집이 뭐 옛날에 우리 뭐 마름을 했었나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 기분 나쁜 걸 좀 해소를 하려고 그 2006년에 매물로 나왔을 때 우리나라 두산중공업하고 도시바하고 이제 입찰을 했었어요. 웨스팅하우스를? 예. 어, 그래갖고 이제 저거 사버려 그냥. 사지. 예. 그래갖고 도시바가 샀죠. 네. 망했잖아요. 그리고 도시바가 망했죠. 아 우리가 샀으면 우리가 두산이 망했다. 샀으면 두산이 망했을 겁니다. 뭐 우리가 역사를 알 수 없지만 지금 생각해서 와 보면은 안 사길 잘했다. 아,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에는 슬픈 사연이 있는데 1999년에 네. 화력 부문은 독일의 지멘스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기술을 왜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싸우는지도 기사 찾아보시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저기 팔려다녀가지고 독일 부분의 지멘스의 화력 부문이 갔고 원자력 부문은 사실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에. BNFL이라고 핵연료 하는 그런 회사에 갔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BNFL로 갔다가 네. 그다가 ABB로 또 갑니다. ABB. ABB로 갔다가 다음에 있나? 다음에 없네. 그러니까 ABB로 갔다가 네. 그러면 이 BNFL하고 ABB를 합쳐서 다시 도시바가 사고 BNFL로 갔다가 이걸 다시 도시바가 사고 뭐 이런 역사들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웨스팅하우스를 지금의 캐나다의 브룩필드가 가지고 있는데 이 브룩필드는 상장사입니다. 네. 그래서 나름 에너지나 인프라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브룩필드라는 회사 자체도 꽤 매력적이에요. 뭐 미국의 전력 인프라 뭐 이런 거 그 전력 개통 우리나라 네. 회사 많이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그런 거 보시려면 브룩필드라는 회사도 그러니까 그냥 회사인데 네. 포트폴리오를 보면 거의 그 ETF급입니다. 뭐 뭐 에너지 인프라도 있고 뭐 재생에너지도 있고 뭐 그랬고 그런 회사고 요 회사가 가지고 있다 절반을 우라늄 기업인 카메코에 매각을 해서 한 49대 51 정도로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샀냐? 웨스팅하우스 기술 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커머스천 엔지니어링이라고 네. 1987년 진짜 옛날이죠. 그때 한국전력기술의 기술 도입 계약을 맺었고 네. 그리고 요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 망해갖고 요거를 ABB, BNFL을 거쳐서 웨스팅하우스에 흡수가 됐습니다. 컨버스천 아, 엔지니어링. 그럼 우리가 받은 기술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C사의 기술인데 그 기술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으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이렇게 시비 거는 거예요? 그쵸, 그쵸. 아이, 그리고 한국전력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네. 한국전력에서 또 한수원이 분리가 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하는 건데 97년 보면 87년 계약이 있고 97년 계약이 있습니다. 87년에 기술 도입 계약을 맺었고 97년에 기술 사용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기술을 우리 사용한다. 예. 그러니까 다 끝났어요. 음. 근데 2009년에 갑자기 기술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97년에 안 내도 되게끔 다 만들어놨는데 2009년에는 돈을 줬다. 예, 예. 왜?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수원이 그때 우리가 완결되지 않은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기술을 도입을 했는데 완벽하게 다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일부 제품도 한 3가지 부품인가? 네. 요 부품들은 우리가 직접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자문료를 받아서 좀 도입을 했다라고 그때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한수원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거 다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자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뭐라고 좀 시비를 걸었냐? 이거 웨스팅하우스 자료인데 이거는 제가 직접 번역한 건 아니고 그 요새 AI 돌려갖고 한 거여갖고 봐요. 핵심 내용만 알려주세요. 핵심 내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기술을 활용한다. 남의 기술이고 하나는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승인을 얻을 법적 관리는 웨스팅하우스에 있다. 그러니까 요 2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냐, 그리고 미국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냐, 요 2가지입니다. 수출할 때.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웨스팅하우스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나온 게 요거는 한국의 일자리를 뺏기는 건데 그 일자리는 펜실베니아 주에서 창출되는 15,000개 일자리가 포함된다. 네. 펜실베니아는 또 굉장히 경합주죠. 경합주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라고 해서 시비를 걸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걸고 왜 갑자기 일자리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하나 기술적으로 뭐 이게 문제가 있냐 없냐
그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한수원에서는 없다. 네. 그러니까 한수원에서는 확인을 안 해줘요 일단. 네. 그래가지고 주변에 그 옛날에 그 계약 맺었던 분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그 없다. 기술적인 문제도 없고 뭐 저기 뭐 다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계약 맺었던 내용 중에 특허권 같은 건 다 필요가 없는데 네. 저작권은 만료가 안 된다. 저작권은 그냥 계속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 정도를 그 당시에 97년에 계약을 맺을 때 다 우리가 갖고 왔는데 저작권과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남은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좀 주기로 한 건 있다. 이 정도가 맞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손에서 확인 안 해주니까. 또 하나는 그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라는 부분은 미국 정부의 원자력법에 따르면은 미국 원전 기술을 수출을 할 때 허락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고하고 등록이 있는데 좀 신고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 네. 등록은 미국 정부에서 받아줘야 되는 건데 등록이라 하면 좀 문제 있는 나라들, 좀 관계가 안 좋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보겠다는 거고 친한 나라는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이게 미국 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법이니까 네. 미국 법은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그렇죠. 네. 한국 사람이 지키는 법이 아니고 네. 한국 사람들은 한국 법을 지켜야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필요하면은 웨스팅하우스가 97년에 계약을 맺을 때 미국에다가 신고를 해주기로 돼 있었어요. 미국 법이니까. 미국 법이니까. 근데 이거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법입니다라고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수원은 한국 기업이란 말이에요. 한국 기업이 갑자기 제가 이제 미국 대사관 가서 저 자동차 팔 건데요라고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심지어 신고도 했습니다. 예. 미국 가가지고 네. 한수원이 저 이거 미국 기술인데요. 제가 저거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그 신고하라고 미국 원자력법에 있어가지고요. 신고하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미국 정부가 이거 미국 사람들 지키는 법인데요. 왜 한국 사람이 왜 와서 한국 사람이 와서 신청을 하십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 기업은. 이렇게 됐어요. 웨스팅하우스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음. 미국 법원에다가 한수원이 미국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재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는 네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미국 정부가 신경 쓸 문제야. 네. 그 스토리군요. 아니 네가 왜 와서 한국에 있는 기업한테 뭐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미국 정부가 너 신고 안 했으니까 뭐 안 됩니다 됩니다 미국 정부가 정하는 거지. 왜 네가 와서 소송을 거니? 돌아가 이렇게 됐습니다. 되게 이상한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한수원에서는 야 네가 신고해. 그런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 수출하는 게 불만이면 네가 신고해 미국 정부에 가서. 예, 예. 아. 근데 사실 이것도 97년 계약서에 있어요. 어. 신고를 하면 네.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근데 그것도 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럼 이게 도대체 그럼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결론. 예. 빨리 결론? 가요? 결론 내야죠 이제는. 네. 왜냐면 궁금해하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풀어놨으면 빨리 결론 좀 맺자. 그러니까 결론은 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냐면은 미국 정부에서는 그럼 이거 수출을 신고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왜 얘기 안 하겠어요? 네. 돈 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돈 벌겠다는데 그거를 미국 정부가 한수원 손을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때 UAE 원전 때 뭔가 좀 깨름직하게 뭔가가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100% 기술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또 협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이게 지금 원전 산업에서 그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 EU에서 텍소노미라는 거를 정리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녹색 기술, 지속 네. 가능한 녹색 기술을 정리를 하면서 원전이라는 것은 뭐 2050년까지 안전하게 폐기물 뭐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 텍소노미를 인정해 줄게 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원전을 지어도 되겠구나 라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래서 스위스는 원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법안을 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체코라는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네. 체코는 이미 원전을 6기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가 초짜가 아니에요.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저것 비교해봤는데 한국 괜찮아 라고 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 미국 거 안 쓰면 보복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있습니다. 있죠. 나토에 있는 네.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척해 있습니다.
미국 걸 안 써도 되는지를 눈치를 보면서 있는데 체코가 갑자기 한국 손을 확 든 거예요. 네. 그러면 야 진짜 한국 거 써도 되는 거야? 다른 나라들 다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하면 그 다음 원전이 계속적으로 걸리는데 지금 원전의 발주 스케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거 유진투자증권의 자료인데 이거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자료를 제가 이렇게 글자도 안 보이는 이 자료를 갖고 왔냐면 많다. 예정된 게 저렇게 많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폴란드 4기, 체코 4기, 남아공 2기, 헝가리 2기, 루마니아 2기, 불가리아 4기, 이집트 4기, 사우디 2기, 튀르키예 4기 이게 쭉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건데 여기에서 교통 정리가 안 되면 이 뒤에 다 발목이 잡힐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리가 잘 되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중국 안 봐도 미국 눈치 안 봐도 되는구나. 미국하고 교통정리가 됐구나. 네. 라는 게 정해지면 나머지 국가에서 원전 발출할 때 우리나라의 부담은 훨씬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사안적으로는 정리가 돼 있는 사안인데 네. 그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는 뭔가의 자문료를 요구를 한다. 그리고 어차피 웨스팅하우스가 잡아도 혼자 못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 웨스팅하우스가 잡았는데 네. 그거 다 현대건설이 가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전 산업은 어차피 협업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번에 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결국은 얼마나 굽히고 들어가느냐의 게임이 될 수 있으니 안 돼, 안 돼. 그 부분들만 눈여겨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뭐 이 관련해서는 또 무궁화 꽃을 꺾은 사람들이랑 또 좋은 책이 있죠.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권순우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추가 설명은 더 이상 오. 듣지 않겠습니다. 그 음모론도 꽤 재밌는데. 네. 자, 하여튼 앞으로 지금 발주되는 원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많은 시장에서 결국 우리는 50%를 먹느냐 80% 먹느냐 이걸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 확실히 이번에 정리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먹자 이런 얘기죠? 네,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짧은 시간 정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